자, 오늘 우리는 이제 과거 조선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조선인은 자리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을까요? 조선에 처음 발을 들인 서양 선교사들이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칼을 든 자객을 만났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 들어갔을 때가 가장 당황하게 만든 때였습니다. 주인은 분명 반갑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앉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치껏 아무데나 앉았다간 순식간에 무례한 오랑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배가 고파 쓰러질지언정 남 앞에서 개걸스럽게 먹지 않아야 하고 장대비가 쏟아져도 뛰지 않는 이 기묘한 사람들. 이런 조선인들을 보고 서양인들은 조선인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잠시 후에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경악했던 조선의 옛밥, 그 속에 숨겨진 뜨끈뜨끈한 아랫목 같은 진심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예의를 존중하였습니다. 그 예의의 기본은 바로 서열인 것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조선의 나라.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서열이 엄격한 피곤한 나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150년 전 선교사들이 목격한 조선의 서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식사 때 조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아버지가 들고 길을 갈 때도 어른이 앞서야 하는 규칙들. 이 복잡한 규칙의 핵심은 바로 상석과 하석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후배들에게 전수했다는 조선에서 살아남는 상석 찾기 비법과 함께 왜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자리에 집착했는지 그 눈물겨운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에서 상석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출입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정면입니다. 대궐의 용상을 떠올려 보세요. 문에서 가장 멀고 높은 곳에 있죠. 일반 가정집에서는 바로 아랫목이 그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왜 하필 문에서 가장 먼 곳일까요? 단순히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풍 때문입니다. 옛날 한옥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문 근처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 번잡하고 춥죠. 그래서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자리, 구들장 중 불길이 가장 먼저 닿는 아랫목에 어른을 모시는 것이 자식들의 도리였습니다. 즉, 상석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따뜻한 온기를 대접받는 자리였던 셈입니다. 반대로 하석은 찬바람을 막아서며 어른을 보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네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조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아버지가 들고 마지막으로 손자가 숟가락을 든다. 자리에 앉을 때도 조부, 아버지, 아들, 손자 순으로 앉는다. 어른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먼저 앉으면 꾸지람을 듣는다. 길을 갈 때에도 어른이 앞서고 연하자는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사는 그 반대이다. 연하자가 먼저 인사를 하면 윗사람이 받는다. 방에 들어가서 앉는데도 순서가 있다. 어른이 상석에 앉아야 한다. 상석의 위치는 출입문에서 마주보는 정면이 상석이다. 대궐의 용상은 출입문의 정면에 있다. 한국의 상석은 아랫목인데 아랫목은 거의가 출입문의 정면에 있다. 초기 선교사들이 상석과 하석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문 근처는 사람들의 출입이 잦아 번잡하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외풍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고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모시는 것이 예우였기 때문입니다. 아랫목은 구들장 중 불길이 가장 먼저 닿는 가장 따뜻한 자리이며 윗목은 불길이 빠져나가는 굴뚝 쪽으로 상대적으로 차가운 자리, 하석입니다. 주로 방의 중심이 되는 벽면에 선비의 권위를 상징하는 갓을 걸어두었거나 화려한 병풍을 쳤습니다. 그 앞에 앉는 사람이 그 공간의 주인공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교사 언더우드는 후배 선교사들에게 한국인의 방에 들어가 선교할 때면 상석 아닌 말석에 앉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표식이 없는 방인데 상석을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갓이나 병풍이 걸려있는 곳이 상석이고 그 정반대편이 말석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후배들에게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친 것도 한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려는 깊은 뜻이 담긴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예는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상석과 하석을 나누는 문화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선교사나 예관들에게 조선은 극도로 예의 바르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번 죽음보다 무서운 체면,
서양인들이 가장 놀랐던 점은 아무리 가난한 선비라도 체면을 지키기 위해 꼿꼿함을 유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질지언정 남 앞에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지 않고 비가 와도 양반은 뛰지 않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매우 기이하면서도 엄숙한 광경으로 비쳤습니다. 2번, 과할 정도의 손님을 접대하는 환대의 문화입니다.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손님 대접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는 가장 좋은 방을 내주고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문화를 보고 조선인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기록을 남긴 이들이 많았습니다. 3번, 유교적 서열과 거리감. 선교사들이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내외 문화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하여 여성을 만나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신분에 따른 언어 예절이 너무 복잡해서 고생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언더우드 선교사의 상석 찾기 일화도 이런 엄격한 위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죠.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극도로 예의 바른 나라였습니다. 자신들은 가난해도 이방인에게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던 나라. 비가 와도 체면을 지키며 꼿꼿이 걸었던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상석을 그저 남보다 높은 자리, 남을 부리는 자리로만 생각하고 있나요? 상석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 대한 배려이고 하석은 그 배려를 실천하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아랫목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의 이 자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백향목의 대본 작가 상석하석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